안녕하세요. 저는 의닥터 자문의 이재환입니다. 청소년 자해 행동이란 이 정서적 불안정함으로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러한 고통을 행동화하는 것을 이 자해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화하는 방식이 이 칼 등으로 피부를 긋거나 뾰족한 것으로 찌르거나 상처 혹은 피부를 문지르거나 해서 출혈을 일으키는 방식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할 텐데요. 자해 행동은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위험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자해 행동의 목적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라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행동은 강한 통증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정서를 없애기 위한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이죠. 이 계획성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자살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만 이 자살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이 보다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그 비정신건강 전문가가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해 행동이 관찰되면 그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살 의도를 가지지 않는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해 행동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슬픔, 죄책감, 고통스러운 회상과 같은 강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자해 행동이 참을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자기 처벌적인 의미,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알 수 있게 관심을 끄는 목적, 다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을 변화하게 할 목적, 자해를 하는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위한 목적 등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경험, 가정불화, 친구와의 어려움, 이성교제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청소년 10명에서 20명 정도 중 1명 정도가 자해 행동을 했다라고 조사될 정도로 이 자해 행동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감정 표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자신의 자녀나 담당 학생이 자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개는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시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런 걸 왜 했냐고 따지게 되기도 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 앞에서 우시기도 하시고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며 학생과 얘기하는 것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자녀와 학생이 자해 행동을 했을 때 냉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훈육과 교육 방식에 후회를 느껴서 감정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학생에게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전달될 수 있어서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절제하고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고 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참게 되시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방식의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 경우 학생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데 더 감정적인 노력을 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자해를 하는 학생의 요구를 갑자기 다 들어주는 식으로 반응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자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 이러한 행동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라고 판단하시고 갑자기 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부모나 교사의 태도 변화로 인해 오히려 자해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자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등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이 자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 부모나 선생님을 조종하려고 하나? 와 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다 차단하고 갑자기 과도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 행동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상의하시고 천천히 그 행동의 변화를 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해를 언급하실 때 자해는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언급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관심을 얻으려고 자해 행동을 한다는 생각에 자해에 대해서 그런 거 해봐야 죽지 않아. 넌 용기가 없어서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별거 아니다 라고 대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학생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우발적인 문제를 생길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게 되지요. 진지하게 학생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앞서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해 행동은 학생이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은 후에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인지 너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태도로 진지하게 우리 학생들의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경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해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무 신문하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이 대화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해 행동을 한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해 행동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우 걱정되는 문제이고 빨리 나아지기를 누구나가 기대합니다만 100m 달리기처럼 빨리 달리고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자해 행동의 해결은 마라톤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신다면 점차 학생의 감정 기복도 줄어들고 자해 행동 또한 줄어들면서 이 평범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꽤 오래전부터 자해를 했는데도 부모나 교사가 알아채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게나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라고 가벼운 사과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조언과 소견을 반드시 들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간단해 보여도 이 자해행동 이면의 원인으로서 불안 성향, 사회성 혹은 성격적 특성, 환경적인 특수성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적인 평가 후에 학생 본인 상담, 부모 상담, 또 가족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이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전문가를 방문하시기 전에는 평소에 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자녀의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과 같은 주변 상황을 잘 물어보고 오시면 보다 더 적절한 조언을 효과적으로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나 상담의 목적은 자녀, 부모, 선생님 모두가 덜 고통스럽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나를 다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의 목표는요, 자녀, 부모, 교사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부모나 교사의 감정 기복이 심한데 이 학생에게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지적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건강해지시면서 비로소 학생도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나 부모님의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해행동은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부적응적 행동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자살 시도 혹은 자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시거나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경우에는 이 상담과 개입에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자해행동하는 학생의 상담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상담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이 여느 상담 사례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상담 경험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사례에 대해서 위닥터 자문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청 등의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때로는 자문을 받아가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 자해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청소년의 상담에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치료자의 인정과 수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치료자가 절망감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고 더딘 치료의 과정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과 인정을 하게 되면 청소년이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나 수준이 점차 깊어지면서 치료도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치료자로서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수용과 인정을 할 때에는 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경청과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해로 인한 상처가 있는 손을 잡아주신다던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도 비언어적인 경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학생이 표현한 것을 정확히 정리하고 요약해서 다시 언급하고 학생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담교사는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신중하게 추측해서 같이 언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해행동이라는 것이
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자해 행동이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정응적 방식으로 교정이 되어야 하는 행동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내면에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 의도와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치료자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 맥락,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 보인 자해 행동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도 됨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상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지만 문제 행동을 보인 문제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에서 소중한 한 인격체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진심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의 수용과 인정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의 치료 방향과 치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상담하실 때 반드시 사례를 구조화, 개념화해서 정리를 스스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기질이나 환경적인 요소, 가정 환경,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도표나 그림 등으로 사례 구조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구조화하는 목적은 치료의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 다른 치료자와 상의를 하거나 토의할 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위닥터 화상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자문을 받으실 것을 거듭 권고를 해드립니다. 이 반복적인 자해 행동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심리 치료법에서도 검증되었듯이 이 혼자보다는 팀으로 접근할 때, 같이 서로 상의할 때 그 효과적인 치료가 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해 행동을 유발한 원인들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 변증법적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법과 같은 이 전문적인 심리적 치료법이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가족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전문 약물 치료를 사용해서 이 기분장애나 충동성 등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자해 행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함께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정부에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또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이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해 행동은 자살 시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급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그 원인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하시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이 자해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이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을 대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잘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 교사분들께서도 특별히 이러한 청소년을 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전문적인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임상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위닥터 화상 자문 회의가 이러한 학생들과 부모님, 또 교사, 전문 상담 교사분들을 돕는데 아주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